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오늘 장이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장 들어와서 초반부터 흐물흐물 내려오다가 끝나기 조금 전부터 머리를 들고 올라오면서 끝냈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미국 애들 뉴스 보다 보면 실적 장세 실적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실적 장세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기분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꼭지를 상승 강도의 꼭지를 이제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장도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플러스 다시 올라왔고, 아시아장은 좀 괜찮게 끝났는데 중국만 좀 강도가 셌지 다른 영역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유럽장도 어제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힘을 잃어서 뭐 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국가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오늘 장세가 좀 약하다가 플러스로 터닝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번에 그 실적 이제 나오는데 실적 부분만 조금 타서 올라가면 그게 아마 마지막 장 피날레를 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보면요. 일단 기사 중에 나온 것 중에 보면 구글이 좀 구글로 좀 빠졌거든요, 오늘. 근데 삼성이 이제 우리가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를 빙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께서 4월 17일자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애플 저축계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애플이 그 단말기 팔면서 단말기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소득하고 판매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우리 앱 다운받는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으로 업황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애플이 수익을 다변한다는 관점에서는 좋은 거지만 애플이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애플 이 판매가 사실 팽창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스마트폰도 성숙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애플을 잡고 있긴 한데 매수했다고 계속 나왔었는데 애플도 이제 성장해서 멈추는 궤도를 가고 있는 과정이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의 김태준 기자께서 4월 18일에 올리신 기사입니다. 이거 이외에 제가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서 나오는 블로그, 그러니까 그 뉴스레터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내용 쭉 보면 뭐 사실 시장이 그렇게 CPI는 잠재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3개월 이게 10년 마이너스 국채에서 3개월 마이너스 국채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입니다. 기간 스프레드인데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자영업자들 중소자영업자들 그 사업 심리 지수거든요. 아랫방향으로 계속 깨져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그 자본 투자하고 그다음에 실질 그 총 민간 투자 뭐, 차트거든요. 그거 대비 자본 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기대치 변화율 그다음에 이건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둘 다 아랫방향으로 좀 깨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심리 지수도 안 좋고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 중에서 다만 최근에 여기는 데이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게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오늘 데이터 나왔거든요. 미국의 그 주택 사업자들이 올 초부터 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투자 쪽에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거는 이제 1분기 그 기대치들 예측치들 숫자들을 나오는 건데 이익 예측치입니다. EPS.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깎고 있어요. 예측치를. 밑으로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 기업이익인데 이거는 작년 4쿼터까지 나온 겁니다. 아직 요번에 이제 나오면 1쿼터가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순이익,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 보면 이 추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판매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마진도 떨어지고 있고 판매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은 감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계속 이익에 대한 기대치, 가이던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면 그러니까 기대 지수, 소비자 향후에 소비자 경제에 대한 그런 기대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강도가 쭉 올라가다 한번 빠졌는데 상승 강도는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1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재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건 조선비즈의 4월 17일자인데 제닛 옐런은 인상이 불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블랙록은 두 사차례 더 올 것이다.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불안불안하니까 금리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롬 파월한테 얘기하는 거고 블랙록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올리셨나? 이용순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리테일 세일인데요. 리테일 세일이 좀 빠졌거든요. 소매 판매가 좀 빠지고 있다.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쭉 빠지고 있죠. 계속 추세적으로. 그리고 직전에 리세션에 들어갔던 때 언저리 밑단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얘가 추세적으로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추세를 한번 탔기 때문에 쉽사리 반등하기가 녹록지는 않을 거라는 보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이라 해서 세부 사항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크거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상생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들 우리가 사 먹어야 되는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지출할 때 써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요 하늘색 요게 이제 컨트롤이고요. 이건 전체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약간 약해지고 있다. 다만 이제 산업 생산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산업 생산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위로 튀었습니다. 가동률도 내려오다 말고 계속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세부적 사항이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업 생산이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광업하고 유틸리티라 그래서 우리 그 전기 가스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유통업이나 혹은 전기 유통업, 그다음에 전기 생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산업 생산이 제조업이거든요. 얘는 제조업은 바닥 찍고 2번 상승했다가 요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광업은 한 번 상승했다 계속 빠지고 있고 이게 유틸리티 쪽 가스하고 전기 쪽이 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 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률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그 가동률이나 혹은 산업 생산이 올라간 건 가스 판매나 혹은 전력 생산 부분의 부분적인 거지. 이 제조업이라든가 광업 쪽에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전환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전체거든요. 지금 여기 노란 거 올라가는 게 요게 생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 거 내려가고 있는데 이 파란 게 여기 보시면 파란 거하고 옅은 파란색이 있죠. 이 짙은 파란색과 이거는 남색, 요거는 하늘색. 얘가 보면 이게 신규 주문이거든요. 신규 주문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제조업 쪽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두색 요게 재고입니다. 재고는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정점을 치고 있거든요. 생산이 줄어드니까 이제 여기 생산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판매는 지금 궤도가 약간씩 꼬물딱꼬물딱 하고 있는 상태인데 늘어나는 패턴이라고 보기는 애매모호합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생산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판매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이 판매가 올라간다 이 신규 주문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제조업에 판매가 그렇게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산업 생산이 갑자기 추세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있고 이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판매 부분은 다시 밑에 놓고 보면 리테일 세일을 좀 전에 봤잖아요.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매 판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판매는 전체 판매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도매, 소매, 그다음에 출하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도매상이 계속 뭔가 땡겨가지고 재고를 축적하려고 계속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번 이렇게 꺼져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가 동력을 조금씩 제조업 쪽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느낌인 거거든요. 정점을 치고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뭐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인상해서 추세적으로 다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그 제조업 활동 영역에서 놓고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긴 활동을 쭉 밀고 올라가려면 한번 꺼져야 돼요. 생산도 꺼지고 재고도 꺼지고 그 판매도 꺼져야 되거든요.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추세가 올라가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다시 쭉 밀고 올라간다. 물론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약간 꺼졌다가 밀고 올라갔죠. 근데 이때는 좀 다른 점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2015년도 12월 달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그 뒤에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이 시기처럼 이렇게 살짝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거는 지금 제조 파트 쪽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다음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건데 이게 지금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대출 중에 상업부동산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소기업 대출이거든요. 보시면 얘가 대기업이라네. 얘가 그러니까 큰 은행. 그다음에 요게 중소은행, 소은행. 요쪽에 그 규모가 작은 이게 규모가 큰 은행의 그 상업대출 금액이거든요. 이게 비중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그 중소지방은행이 거의 2조 달러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여기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한 2배 넘죠. 2.5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상업부동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상업부동산 중에서 거주부동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뺀 거냐면 비농업 부분에 비거주 부동산만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업부동산 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산업시설,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 설비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시설, 판매와 관련된 것들,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가게, 일반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역시 이 상업부동산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임대부동산을 제외한 산업이나 상업 관련된 시설,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도 얘가 그 대형은행이고, 얘가 중소형 은행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중소형 은행은 상당히 많은 영역이 상업부동산 쪽에 몰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문제는 그거가 그렇게 몰려 있는데 이거는 그 리얼토 데이터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2022년도 하반기 4분기의 공실률이 12.49%였거든요. 상업부동산이. 오피스 관련된 US 오피스 관련된 거가 한 12.49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 커머셜 엣지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밑에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16% 정도 돼요. 많게는 20%가 넘습니다. 지금 하나 더 보면 여기 22%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공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역은.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게 상업부동산 이거는 그린 스트리트 데이터인데 얘네들이 뽑아내는 상업시설 그 자산 가격 동향을 보면 이 12개월 전비에서 15% 빠졌습니다. 3개월 전비에서 2% 빠졌고 추세가 지금 직전에선 제로 빠졌으니까 하락하는 추세는 약간 멈춘 것 같긴 한데 일단 12개월 대비 15%나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 정도 갭이 빠지는 건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죠. 그 다음에 경기 수축 국면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빠지다가 한번 더 훅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때가 이제 리만이 파산하면서 더 많이 빠진 건데 여기서 상업부동산 관련된 이슈나 금융 이슈 같은 거리 터지면 이 상업부동산이 밑으로 더 빠지겠죠. 경기 수축이 강화되면서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는 은행의 중소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부동산 부실이 커진다는 뜻인 거고 더 확실히 가속도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게 중소지방은행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연계돼서 이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SVB나 뭐 시그너스뱅크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에 대한 그 강도도 좀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식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때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은행이 대출을 쪼고 있다는 건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에 대출 수요도 급감했거든요. 그다음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각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산업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산업 활동도 제조업이나 이런 쪽도 서비스업이 그나마 버티고 있긴 한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서비스업 지수는 50일대로 급락했죠. 여기 보시면 이거 ISM 제조업 지수인데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여기 반등했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더니 밑으로 급락했죠. 그러니까 그나마 제조업은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깨지긴 해서 서비스업이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서비스업도 밑으로 급락했죠. 제조업도 볼까요? 이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도 여기 보시면 아래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그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바닥이 훤히 아래가 그냥 쭉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놓은 강화 유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를 보게 되잖아요. 그 밑바닥의 강화 유리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영역에서. 그러다 어느 곳에서 갑자기 쫙 금이 가면 아래로 확 급락하는 거죠. 그 영역으로 지금 집히는 영역이 상업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 확실히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큰 이슈가 SVB 같이 뭔가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이슈는 살짝 잠재워 놓긴 했는데 그게 상업부동산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지표로 놓고 보면 이 S&P 500 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 뭐 계속 자금도 밀려 들어가고 있고 긍정적인 트렌드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 강도 지표, 추세 지표도 올라가고 있고 이동평균선상 상황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추세가 조금 더 살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땅 찍고 살짝 밑으로 밀리긴 했지만 추세상으로는 그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크게 아래로 갑자기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작년 8월 달 것까지 뚫고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여기 저점 여기를 이제 뚫고선 이쪽 다음 2600대 한 중후반 대를 타겟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게 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찍는 게 꼭지 아니야? 요번 추세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미국의 그 실적 장세에서 조금 더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그게 조금 더 위로 탁 치고 올라가면 그 정도가 마지막 요번 추세의 끝자락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흔들려서 다시 재차 상승할 어떤 그런 그 눈치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작동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요번에 찍을 정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양쪽으로 얘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더 간다, 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연준의 그 보고를 올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올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이 발생하고 한 사람이 최초로 나왔죠. 그 정도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이 진입해서 내년도에 경기 수축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연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한 6개월 정도 괜찮은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